예, 박종현 판승 매주 목요일 정치평론계 최강 승부사 네 분을 모시고 함께하는 정치토론 승부사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강성필입니다. 예, 서정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왜 웃으십니까? 우리 강성필 아니, 변호사. 강성필이가 너무 재밌게 소개하길래. 웃기만 해도 재밌으시군요. 예, 숨만 쉬어도 재밌어요. 역시 함께 좋아하시는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박성택 실장님도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강성필 대변인 이렇게 인기가 많아요. 원래 얼굴로 웃기는 게 제일 쉽습니다. 이야, 여기 상상하지 못했던 멘트가 나왔습니다. 야. 이 좀 매단 싸우기만 하고 네. 양측에 갈등만 있는데 강성필 대변인 같은 분이 보석이에요.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분위기 좋아요. 자, 일단은 이게 또 첫 번째 이슈는 이렇게 분위기 좋았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예, 이렇게 강성필 대변인 같은 분이 의원이 있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또 서정욱 변호사 같은 분이 의원이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그죠? 윤희석 대변인 같은 분이 의원이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패스트트랙 6년 7개월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나경원 의원과 송원석 원내대표가 1심에서 각각 벌금 2,400만 원과 1,150만 원 딱 선고됐어요. 처음에 일보 나왔을 때 의원직 상실이다 말해서 막 급하게 SNS 올리는 의원도 많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국회법 위반에 대해서 400만 원 나왔죠. 그죠? 예.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 자, 1심 판결 결과 누구부터 말씀 주실까요? 서 변호사님이 또 변호사시니까. 예. 먼저 이제 그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게 너무 늦었잖아요. 6년 7개월. 예, 이거 문제가 있어요. 이러면 임기 끝나거든요. 예. 이 문제 지적하고 그다음에 그 판사가 아마 균형을 잡는다고 상당히 절충적으로 간 것 같아요. 예. 엄하게 처벌을 하면서도 네. 저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 400만 원이야. 예. 원래 선거법하고 이제 그 국회법은요. 선거법은 100만 원, 국회법은 500만 원. 나머지는 집행유예. 예. 그러니까 집행유예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절묘하게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저기 법원 실효성 살리는 이런 절충적인 판단이 나왔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그 검사가 항소를 할까? 안 해야죠. 왜 저는 안 해야 된다 봅니다. 물론 2년 구형에 벌금 2,400 넣었다. 예. 그래도 이게 벌금하고 징역이 다르긴 다르지만 예. 그러게 그 취지를 보면 민주당 잘못이 커요. 음. 굳이 당선 무효해달라고 검사가 대장동보다 이거는 저는 항소 사유가 더 낫다. 대장도 항소 포기 정신으로 돌아가라. 이걸 말합니다. 대장도 항소 포기 정신 돌아가라. 윤석 대변인 깜짝 놀라셨어요. 말씀해 주세요. 그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거를 민주당에서 항소 포기 정신 예. 1심에서 2심 갈 때 이거 뭐 자제해야 되겠다는 정신을 구현을 한다면 과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아하. 그게 진심이냐 예. 이걸 알 수 있는 하나의 토대가 될 것 같고 물론 검찰이 결정하겠지만 예. 근데 뭐 어제 검찰 인사한 거 보면 예, 미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고 유죄는 유죄지만 재판부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유가 있었다. 이게 한 3, 4개월 정도밖에 논의를 안 하는 건데 논의 대상이라는 것이 국가의 근간에 이룰 수 있는 선거제도 그다음에 수사기관 설치 그 공수처 설치라 그때 연동형 비례대표제 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 상황과도 연관이 돼 있다 해서 절묘하게 저는 판결을 내린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절묘하다는 표현. 자, 절묘하다고 얘기는 했지만 저는 이제 그러니까 판사가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때 국회법 166조의 회의 방해죄는 감금이라는 게 명확히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뭐 약간 몸싸움 정도 하고 앞에서 어떻게 보면 문을 막고 서 있고 그냥 이 정도는 사실 일상적이라기보다는 가끔 있었죠. 근데 우리 다 기억하지만 최이배 의원을 아예 그 회의장에 나오겠죠. 못 가게 감금을 했어요. 소파로 문을 막고. 그래서 다들 기억하는 사진이 최이배 의원이 창문 열고. 의원회관 창문 열고 밖을 바라보는. 라고 한 겁니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거예요. 이렇게 안 지킬 거면 법을 뭐로 만듭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물론 뭐 갑자기 확 바뀌는 건 없겠지만 저는 당시에 감금 얘기는 상당히 심했다고 보고 그러면 아니 나경원 의원님이 400만 원이 없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큰 2,400만 원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국회법 위반은 400만 원으로 그렇죠. 돼 있는데 그 돈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우리 유권자들이 생각을 해야죠. 저분은 국회를 혼탁하게 했구나. 그러면 다음에 표를 안 줘야지. 아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예. 그게 어차피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는 500만 원 이상의 선고가 나왔어서 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또 강성필 대변인. 저는 이제 뭐 어쨌든 국민의힘이 이번 계기로 좀 반성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재판부도 말했잖아요. 이제 수계 전당에서 물리력을 사용하고 입법 활동 방해하고 또 국민 신뢰를 저버린 것은 명백하게 유죄라고 말했기 때문에 예. 본인들이 좀 반성을 해야 되고 저는 이제 재판부가 이 피고인이 26명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1명 정도는 상징적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내렸어야 됐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야지 이 법을 우리가 도입한 취지가 있는 것이지. 예. 이런 식으로 또 재판부에서 아슬아슬하게 살려주면 다음에 또 이럴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재판부가 나름대로 설명은 했더라고요. 뭐 21대 총선, 뭐 8회 지방선거, 22대 총선에서 국민적인 평가가 이미 좀 내려졌다. 그리고 쟁점 법안도 결국에는 입법이 완료됐다. 그리고 나름대로 본인들에게는 어쨌든 부당성이 있어서 공론화시키기 위해서 정치적인 동기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러저러해서 너희들 다 잘못했어. 그랬으니까 1명 정도는 좀 날려가지고 좀 기강을 세웠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6년 전 얘기라 전 음. 국회잖아요. 6년 7개월. 예, 그래서 26분 중에 지금 현역 의원은 5분이고 한 분이 광역자치단체장이고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오래 지난 얘기긴 합니다, 사실은. 네. 전 뭐 약하다라고 약하다. 보지만 상황상 뭐 항소 포기를 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항소 포기할 수 어떻게 있다. 나올지 나경원 의원이 예. 그것도 뭐 괜찮은 것 항소포기의 같아요. 정신. 예. 네. 그리고 포기를 더 좀- 큰 거는 나경원 의원이 항소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면 이제 검찰이 어떻게 할 그러니까 거냐는 거죠, 제 얘기. 그러면 나경원 의원이 어떻게 할지 아, 그걸 반응할지 본다? 아, 그게 좀 그럼 궁금하기도 아. 하고. 예. 그것도 하나가 있네. 근데 전 중요한 건 사실은 근데 재판결을 너무 늦게 나왔어요. 6년 7개월. 예. 만약 뭐 증인 그다음에 이 피고인들이 자꾸 출석을 안 해서 그렇다는데 재판이 너무 지연되면 사실은 여러 가지가 걸리잖아요. 그래서 판사도 좀 많이 뽑고 저는 재판도 좀 어느 정도 속도를 높이든 빨리 할수 방안도. 있게. 그래서 만약 자꾸 안 나온다 본인이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명확히 주고 음. 그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근데 저는 박성태 악실장 최입의 의원 예. 강금 이야기했잖아요. 너무하다고. 예. 근데 그게 그냥 강금한 게 아니에요. 야. 그때 그 바른미래당에 4분이 있었고요. 예. 오신환 의원을 최입의로 사보임을 했는데 예. 이게 절차가 불법이다. 그래서 가처분을 넣은 상태였어요. 헌재에다가. 그 상태에서 이제 설득을 한 거죠. 이게 나중에 맞냐 절차가 아하. 사보임에. 아하. 이런 게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아하.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던 거죠. 아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강금하면 그 말이 안 되죠. 이유가 있으면 강금해야 되는 거야. 정상 참작의 여지를 좀 있었던 거야. 설득은 해도 되는데 얘기를 안 했었어요. 쇼파로 맞고 설득하면 그건 감금이죠. 아름답게 끝낼 수가 없어. 아니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거 위헌이라고 말했잖아요. 아, 잘 변호사님. 넘어갈 뻔했는데. 네. 아니 좀 아름답게 넘어가려고 했더니 또 아무 이유 없이 강금한 건 아니라는 거지. 아니 이웃이 때리면 이게 문제예요? 그때 최이배 의원이 그 국회의원회관 그 이렇게 열리는 살짝 열리는 그 창문 사이로 얼굴 내밀었고 119에 신고도 하고 그랬던 거 있습니다. 왜 말을 꺼내세요? 당시 가장 힘들었던 건 화장실을 못 가서 많이 그렇죠. 힘들었다고. 그때 그랬지. 애절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번에 이제 의원직 상실형이 아까 이제 우리 강선필 대변인 말씀처럼 혹시라도 나왔으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위기일 텐데 그렇죠. 그래도 위기는 넘긴 셈이죠. 왜냐하면 처음에 저는 그 방송 중에 그게 나와가지고 깜짝 놀라셨죠? 거의 오보로 생방송을 한 20분 했어요. 2천만 원이라고 해갖고 이게 끝났어. 우리 다 큰일 났다. 그걸로 한 20분 그렇지. 했는데 나와 보니까 아니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상황 20분 정도는 자 1번 자 나경원 의원하고 자 서원석 의원 두 분은 한 분은 현역 원내대표고 한 분은 전직 원내대표다. 실질적으로 지금 당을 이끌고 가시는 두 분인데 이 두 분에 대해서 당선 무효형이 1심에서 나왔다고 당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계속 그랬거든요. 당황스럽습니다. 이러고 이제 나왔는데 말을 아끼시니 잘하신 거네. 네. 뭐 어떻게 근데 그 아무 생각이 부분은요, 안 나더라고요. 그 부분은 판사들도 깜빡깜빡 실수를 해요.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 때도요. 예. 분리 선고를 해야 되거든요. 선거법이나 아하. 국회법은 예. 당선 무효 기준이 다르잖아요. 네. 그런데 옛날에 분리 선고 안 해서 대법원이 파기됐어요. 박근혜 대통령 재판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알죠. 500만 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으니 그 앞에 그 집행유예는 아니다. 일반 범죄가 그만게 이거는 이제 끝났다. 근데 이제 선거 국회법이 500이 되느냐. 예. 계속 이 총액을 본 게 아니고 우리는 구별된 거 그걸 계속 기다리고 있었죠. 아하. 저는 그러니까 2,400 넣어도 아직 희망이 있다. 아. 좀 느낌이 400 이게 오히려 400 아닌가. 아. 총이 처음에 2,400만 놓잖아요. 예, 보통 맞아요. 벌금이 1,500, 2,000
천단이 노잖아. 네. 그러면 여기에 국회법이 400인가? 아. 그러면 이게 살았다. 역추적을 했다. 이렇게 우리는 추정을 한 거죠. 요새 잘 맞춰요. 서정욱 변호사님이 전문직이라고 처음 느껴봤어요. 요새 잘 맞춰요. 요새 김건희 오빠 아, 기가. 그것도 맞추고 대단합니다. 예. 자, 일단은 나경원 의원의 반응은 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최소한의 수단을 법원에서 인정한 거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강수필 대변인. 그러니까 이게 독주하지 마세요. 반성이 안 된 거예요. 아, 반성이 안 됐어요. 그럼 앞으로도 사람들 감금하고 또 공무집행 방해하고 폭행 쓰고 그러겠다는 겁니까? 이유가 있으면 또 감금하고 네, 이유가 있으면 때릴 수도 있고. 그냥 본인들 나름대로의 이유인 거지. 네. 국민들이 봤을 때 그리고 여야가 같이 이거는 합의해서 만든 거잖아요. 하지 말자고. 네. 동물국회. 그런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게. 근데 이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도 평가할 거라고 생각하고 예. 우리 윤석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재판부도 말했어요. 그러니까 21대 총선, 지방선거, 22대 총선 거치면서 그 26분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이제 집에 돌아가셨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한 명 정도는 좀 날렸어야 된다. 아쉽다. 자꾸 난리라 그래요. 예. 어유 난리 난 나라가 또 이렇게 쓰이기도 하는군요. 자, 이런 가운데 나경원 의원 날리면 예. 바이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이나 부정선거론자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 라면서 또 이제 장도혁 대표의 이른바 우파 대연대 구상에 공개적인 힘을 실어주셨는데. 이제 원론적으로는 어떤 분이든 지지하시는 분들을 배척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이제 받아들이는데 나경원 의원 얘기는 이제 장도혁 대표 얘기하고 좀 다르니까 그런가요? 여지를 뒀다고 봐요. 그 질문이 이제 그럼 뭐 이준석 의원부터 쭉 할 수 있냐 했더니 이제 네, 이런 네, 얘기를 맞아요, 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장도혁 대표도 그런 뜻으로 앞으로 또 말씀하시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굳이 한쪽 너무 오른쪽 계신 분 하고 그 다음에 가겠다 이거잖아요 지금. 뭉친 다음에 중도로 가겠다는데 그게 양립이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상황을 잘 보시고 저는 좀 기대합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역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서 변호사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까? 예, 그럼요,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저는 나경원 의원의 우리 진보 진영 보면요. 예. 뭐 민노총 너는 안 돼. 불법 조직이니까. 예. 또 이게 진보당 안 돼. 예. 뭐 기본소득도 안 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전부 이게 다 한 표입니다. 따라서 저는 뭐 굳이 연대까지는 안 하더라도 예. 굳이 배제할 필요까지는 없다. 아. 찍어주겠다는 표를 한 표 아쉬운데 아하. 굳이 배제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더군다나 이 지방선거는 저는 60% 싸움을 봐요. 60%. 그러면 이게 진보 60, 30, 아하. 보수 30. 예. 오히려 이제 중도인데 근데 자기 지지층을 얼마나 투표자에 끌고 하느냐 이 중요하거든요. 예. 따라서 확실한 우리 표잖아요. 이분들이 뭐 민주당 찍을 일 없잖아요. 굳이 배제하고 자극할 필요는 없다. 아. 또 이게 너무 연대를 하면 또 부작용이 있으니 그냥 찍어주면 찍어주는 대로 고맙게 한 표 받으면 되죠. 아하. 이건 뭐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연대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윤어게인 세력 말이 그냥 표현해서 윤어게인이라고 우리가 통칭해서 지칭하지만 계엄 세력이에요. 계엄은 불법 계엄을 저질러서 전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 지금 계속 일반 이적죄로 나오는 공소장 내용들을 보면 정말 전쟁이라도 불사했을 그런 분을 다시 대통령에 세우자 정치의 중심에 세우자 이게 윤어게인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필터링을 하고 그다음에 순화한다. 그게 아니에요. 또는 나라를 망국을 빠뜨리게 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세력에 대해서도 그건 아닙니다라고 얘기해서 설득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분들과 지금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채로 손을 잡고 뭘 한다라는 거는 그거는 자유통일당에서는 나올 수 있죠. 거기는 어차피 원내 의석이 없으니까. 예. 근데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각 상임위별로 간사를 둬서 국정을 논의하는 야당이 그런 세력과 손을 잡는 건 말이 안 된다. 실제 장동혁 대표는 뭐 유튜브에 나가서 지방선거에서 이들 세력과 연대할 수도 있는 가능성으로 얘기를 했어요. 부적절하죠. 아니, 부적절했다는 표현보다 잘못됐죠. 강성필 대표.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자꾸 이런 얘기 하니까 무당층만 늘어나고 무당층이 늘어나니까 국민의힘이 정당 지지율 1위 자리를 두고 민주당이랑 경쟁하는 게 아니라 2위 자리를 두고 무당층하고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당층이 뭐 거의 30%에 육박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이번에도 국민의힘 현역들 뭐 검찰청, 뭐 법무부 항의 방문 갔는데 국민의힘 현역들 절반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황교안과 함께 하냐, 우리가 어떻게 황교안이나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말하고 싶은데 예. 창조국 대표가 뭐 또 공개적인 장소에서 비난하지 말아다오. 내가 생각이 있다. 뭐 이런 전략이 얘기인데 있다. 전략이 있다는데 이게 무슨 전략입니까? 그리고 이제는 선거 당사자들이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소속 광역 단체장들은 네. 당장 선거인데 우리가 황교안이다. 뭐 정광훈 세력하고 함께하자. 그러면은 누가 찍어주겠습니까? 안 그래도 분위기 안 좋은데. 그리고 이제는 나경원 의원이 어제 뭐 배제하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저희 진영에서는 나경원이 진보의 어머니다. 다음 지방선거에서 나경원 때문에 이기게 생겼다. 아이고 고마워. 그러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다 연대한다는데 한동훈은 좌파인가? 왜 한동훈이랑은 같이 한다는 얘기 안 하지? 날카로웠어요. 그러네요. 날카롭네요. 한동훈은 좌파인가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예. 한동훈 대표는 윤어 개인 세력에서 빨갱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기기 위해서는 모두 하나로 뭉쳐야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나름대로 보수에서 지분이 있는 한동훈 대표하고는 안 해. 야. 이건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대답하세요. 서 변호사. 윤은석 TV. 윤석 때문에. 저도 빨갱이라서 자. 말씀 안 하세요. 할 말이 할 없습니다. 말 없으니까. 발언이 근데 진짜 제한됩니다. 우리가 발언이 황교안이라는 제한됩니다. 거는 사실은 지방선거 앞두고 심각해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충분히 그런 밈이 그때쯤 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 박형준 시장 그 옆에 네. 그냥 황교안 대표가 이제 네. 편집된 거라고 하고 네. 황교안 전 대표가 딱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황교안이다. 그렇게 하면 이게 선거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예. 그래도 조금 의미 있는 움직임이 조금 있는 게 예. 재선 의원 몇 분이 장 대표에게 장도혁 면담을 대표를- 요청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몇 분 중에 한 분이 전화를 또 하셔가지고 한참 통화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조금씩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재선하셨지만은 그 이제 보면은 그분들이 장도혁 의원이랑 대표랑 그 입사 동기도 계시거든요. 그분 중에. 누구지 알겠습니다. 예, 재보궐로 오신 분도 예. 있고 하니까 재선길이니까 얘기가 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결론은 이 상태로는 못 간다는 거를 다 인정을 하시는 분위기가 조금씩은 생기고 있다. 그 예. 재창당 수준의 결단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렇죠. 뭐 당명 바꾸자 뭐 이런 염태호 얘기도 의원이 나왔다는 건데. 단톡방에 예, 예. 말씀하셨다는데.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당연히 가미가 돼야지 이 상태로 말씀하신 대로 선거를 한다면 예를 들어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당 방침과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그런 환영을 하겠느냐. 예,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장도혁 대표도 이제 재선 의원들이 와서 찾아왔지만 또 3선, 4선 중진들도 오찬 함께하면서 또 이렇게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거든요. 이 움직임을 통해서 뭐랄까 당에도 좀 구식점이 생길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거라고 봐요. 지금 이제 약간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계속 뭐 일단 광주 간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표현 뒤로 당내에서 불만이 많았잖아요. 규탄대회 계속 여는 것도 107명 중에 어제 15명 참여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다들 뭐 같이 사진도 안 찍으려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피부로 정치인들은 피부로 압니다. 아. 나한테 이득인가 손해인가. 아, 그냥 선거에? 손해랑 같이 사진 찍어봐야 나한테 손해다. 아. 이분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안 찍은 걸로 저는 추정을 해요. 예. 만약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당대표랑 당대표인데 찍어야죠. 그렇죠. 공천권도 선거 가지고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 나 이분이랑 친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사진 찍자고 한 사람도 없었대요. 아예 아. 지역위원장들 많이 왔는데 예. 아예 없었다고 그러고 그러면 그런 분위기에서 일단 장동혁 대표가 4선 또 3선 이렇게 차례로 만나는 건 나 좀 도와줘. 나 열심히 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지금 힘이 없다라는 방증입니다. 선배님들 저 좀 도와주십시오. 뭐 그렇죠. 이런 얘기인데 서 변호사님 장도혁 대표의 리더십 위기설 나오고 있고 점점 가시화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요 평가가 아주 나쁜 건 아니에요. 물론 이게 좀 비판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래요? 아니, 서정훈 변호사님이 저 정도 얘기했으면 아주 나쁜 거예요. 4호선 중진들 중에도요 네. 대부분 이게 뭐 어느 정도 입장을 이해한다. 장도혁 예. 대표를 예예. 네. 그랬고요. 실제 그 비공개 여론조사를 많이 보여주세요. 4호선 중진에 예. 거기 보면 이게 그 국민의힘의 지지가 상당히 우상향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예. 아마 아까 강성필 대변인 이번에 대변인은 그 갤럽 가지고 자꾸 예. 무당청하고 뭐 경쟁한다 그러지만 예. 그러나 어제 그 조원 CNI 예. 뭐 이런 것도 있고 예. 다른 여론조사도 많이 있다. 예. 그렇게 정도하겠습니다. 미래한국 좋습니다. 연구소 이런 거 의뢰하지 말고 좀 제대로 좀 해야 돼요. 비공개 여론조사 이렇게 그런 걸 쓰니까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에서 당 기여도를 측정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집회 참여도를 통해서 이제 어떤 지역 당협위원장들 역할을 판단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열심히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 보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만큼 당 대표 리더십이 좀 없다는 거 아닌가요? 아 근데 그거는 네. 전에도 그렇게 했어요. 항상 했어요? 예, 아. 예를 들어서 저 이제 당협위원장 해봤잖아요. 아. 당무감사 3번 당했거든요. 당했어요. 아 표현을 다시 하겠습니다. 예. 당무감사를 3번 받았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근데 거기서 보면은 그 당시 이랬어요. 이제 황교안 대표 시절도 있었는데 네. 그때 왜 주말에 네. 저희가 광화문에서 집회를 매주 맞아요. 토요일마다 했었단 말이에요. 네. 30번 넘게 했거든요. 저 전출이에요. 아. 그 이유가 결국 이제 그게 이제 광화문에서. 출결을 이제 학점에 들어가. 왜냐하면 또 서울이니까 아. 한 번이라도 빠지면 광화문인데 안 나오냐? 예, 뭐 부산이나 이런 데라면 그럴 수도 있게 광화문인데 강동구에서 안 와 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네. 무조건 가고 가는데 몇 명 당원을 몰고 가냐 뭐 이런 게 다 이렇게 바로 다음에 유희석 플러스 200이다. 총선이니까 박성태 플러스 5다.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건 보고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느 지도부나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당원 몇 명 몰고 왔느냐, 그래서 사진 찍어라. 예. 그럼 사진을 서로 품앗이하고 막 그랬어요. 아, 그런- 품하시면 이쪽에서 사진 찍어서 예. 강동을이다 이게 하고 강동하고 저쪽 가도 또 뭐 같이 강서 뭐 이런 거 아. 이제 깃발만 하나 바꿔서 아니다. 여기는 강동 깃발은 가리다. 하나 가지고 다니면 안 됩니다. 기본 아니, 5개씩 깃발은 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까지 하면서 그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협 활동을 평가하는 잣대라는 게 예. 사실 중앙당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몇 개가 없기 때문에 뭐 심 심지어 현수막 얼마나 잘 걸었냐 뭐 이런 것도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중에 하나지 꼭 요 지도부만 이런 거 하냐 그건 아닙니다. 예, 그건 제가 정정을 합니다. 공정하게 예. 말씀. 아니 뭐 제가 받아봤으니까. 근데 품앗이 되게 아이디어네요. 그런 대행 서비스. 그래서 그 다음에 걸렸어요. 나와요. 그 다음에 사진 민주당 연속 그런 거 찍지 없어요? 말라고. 민주당 아니 제 민주당에서는 이 당무감사가 네. 사실 정기 국정감사 같은 느낌이거든요. 오 어렵네. 때 되면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네, 물론 정기적으로. 빡세게 받긴 하죠. 예. 근데 때 되면 하는 건데 국민의힘 얘기 들어보면 이 정기적인 국정감사 느낌이 아니라 특검 느낌이에요. 특검 느낌이야. 야 오면 끝난다. 뭐 이런 아, 느낌인데. 저승사자다. 네. 근데 사실 그 뭐 의도가 있다. 당무감사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사실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예. 이제 물론 이제 뭐 잘하는 어떤 뭐 그 조직위원회도 이거 뭐지 지역위원회도 있고 하지만 저 당무감사를 이렇게 어떤 날리는 방법으로 쓰는 것은 정말 저는 조금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꾸 날린다고 그러세요. 오늘따라 자꾸 날린다. 예민해. 예민해. 아이는 많이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요. 서 변호사님 흐뭇한 눈으로 보셨는데. 예. 그 저는 비유가 정- 적절했습니까? 예. 저는 정동희 대표 잘하고 있는 게 정당은요 예. 당에 대한 기여나 충성 아. 이게 저는 아주 중요하다 봅니다. 예, 당성. 그러게, 어떻게 그걸 평가합니까? 당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열심히 참여하느냐 예. 이것도 중요한 하나의 지표고요. 따라서 뭐 이런 식으로 신상필벌하려면 예. 철저하게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 점에서 저는 뭐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또 론스타 소송 얘기가 나옵니다. 론스타 소송. 자, 우리 정부가 론스타와 벌인 분쟁에 완승을 거뒀는데, 자 이번 사안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윤희석 대변인부터. 결국은 뭐 우리 모든 국민이 다 환영할 만한 일이고 잘된 일이죠. 네. 근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유는 네. 갑자기 이제 김민석 총리가 나오셔가지고 예. 숟가락 마치 올렸다. 뭐 표현이 그렇긴 한데요. 네. 예, 아무 설명 없이 딱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음. 이 정부 들어와서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그럼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느냐는 과정을 복귀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이 이슈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전직 국민의힘 당 대표로서가 아니라 69대 법무부 장관으로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거고 결론적으로는 4.6% 정도만 물고 끝내자 하는 그 여론과 주변의 의견에 맞서서 이거 이길 수 있다 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빵원이 된 거 아닙니까? 변호사비도 그쪽에서 내는 거고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이 총리가 뭐 법무부 장관도 아니고 예. 그분이 요새 많이 나오시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거다. 근데 오늘 인정을 하셨으니까 김민석 SNS로도 총리가 맞아요. 예. 뭐 이 정도로 일단락 되는가 했더니 또 이제 법무법인 얘기 뭐 나오면서 태평양. 또, 예. 네. 그게 또 문제가 되니까 그 부분은 서 서 변호사님. 변호사께 예. 그리고 저는 이 사건은요. 예. 어차피 태평양이나 변호사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소송을 할 거냐 말 거냐 예. 이 결단이 핵심입니다. 아. 근데 그때 아마 민주당 소극적이었어요. 맞아요. 일부 인사들은 뭐 인지값이나 변호사비만 날린다. 이거는 제로다. 심지어 제로에 수락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론스타 수사를 해본 사람이 윤석열, 한동훈입니다. 예. 저는 뭐 한동훈도 칭찬하지만 외환카드.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이 결단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는 사이가 좋았어요 두 분이. 본류는 윤석열이었다. 아니 그때 론스타 수사를 같이 대검 중수부에서 알겠습니다. 연구안도 했고요. 알겠습니다. 제 말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으로 결단 내린 거잖아요. 아, 네. 이거는 이제 뭐 윤석열, 한동훈의 공이다. 아하. 이건 맞아요. 예, 근데 예. 이제 문제는 한 대표가 내 공이다 하고 하면 좀 낯간지러우니 가만히 있으면 네. 제 같은 사람이 칭찬해 주잖아. 그게 낫죠. 칭찬하실 준비하고 저 계셨어요? 한동훈 잘했다잖아요. 어. 근데 본인이 이제 너무 뭐 누가 뭘 하면 좀 그거는 좀 그렇죠. 근데 지금 왜 국민의힘에서는 왜 한동훈 대표 잘했다는 얘기를 제가 공식적으로 하잖아 제가. 아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 뭐 국민의힘을 대변한다 봐야죠 제가. 그렇게 보면 됩니다. 국민의힘 입장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인지 패널 잘한 건 잘한 거예요. 예. 예. 그게 이제 저희 당 그 대변인 논평에 쭉 나오는데 거기에 없어요 언급이. 시읒이 없어요, 시읒이. 예, 없고 네. 모 최고위원은 한가로운 뭐 아, 영서사시 만드냐 영서사.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발언한 게 더 머쓱해졌죠. 왜냐하면 네. 김민석 총리나 정성호 법무장관이 칭찬했잖아요. 예, 딱 그렇게 돼버리니까 음. 뭐야 같은 당에서 왜 이렇게 얘기해? 음.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이거 자체를 정쟁의 소재 또는 한 사람을 공격하기 위한 좋은 어떤 먹잇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강성표 대변인. 한동훈 잘했다. 제가 이렇게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 불구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아니 대한민국 공직자잖아요. 그러니까 예.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그때 본인의 역할을 한 거고 아. 잘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국제적인 행사를 유치하거나 뭐 그랬을 때 사실 이제 뭐 지자체장들은 연임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유치하고 자기가 개최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 대통령제는 단임제니까 전임 정부에서 유치했지만 다음 정부에서 테이핑을 끊을 수가 있어요. 좀 억울하긴 하죠. 예. 그런다고 해서 국민들이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근데 여기서 우리 서 변호사님이 저한테 밥을 어제 샀어요. 예. 맛있는 걸 샀어요. 비싼 거를. 근데 가만히 있어도 제가 어제 서 변호사님이 맛있는 거 샀고 돈 많이 썼어요라고 제 입으로 말을 해줘야지. 예. 본인이 내가 어제 강성필한테 밥 샀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은 이게 공이 쓰겠습니까? 아. 저는 그런 면이 너무 아쉬워요. 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민주당은 뒤늦게라도 네. 잘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더 이상 좀 논쟁을 안 했으면 그건 좋겠어요. 좀 다르죠. 그 두 분의 관계를 생각하면 강성필 부대변인이 서 변호사한테 밥을 사지 말라고 그랬었다고. 밥을 사지 말라던 사람이 나중에 네. 밥 사는 걸 가지고 네. 칭찬을 하니까 네. 뭐야 저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사실 그 말도 제가 할 말 많은데 이제 이 좋은 분위기에서 예. 그 의미가 없는 거고 중요한 거는 예. 결국은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안 도와주니까 저희도 칭찬을 하니까 저희도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도 칭찬하는 이 론스타 소송 승소에 대해서 왜 저렇게 외면을 하는 것인가? 어제 또 우리 박성태 시장님이 이 민주당과 정부가 칭찬해야 된다. 그러면 더 이상 인정 못한다고 저는 뭐 박성태 시장님이 김민석 총리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했었는데 예. 당연히 저는 정확한 표현으로는 평가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또 평가를 하셨어요. 네. 방송의 영향인 것 같아요. 박성태 시장의 방송을 듣고 그래요? 법무부와 국무총리실 움직인 것 같다. 앞으로 말을 좀 더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괜히 말을 아꼈네. 예, 잠시만 쉬었다가 계속 말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하세요. 네.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